김영란법 시행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 시행이 되기 전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일각에선 법의 빈틈을 노린 꼼수가 기승을 부릴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민감하게 반응할 분야가 바로 요식업계가 아닐까 싶은데 네. 식사비 상한액이 3만 원으로 정해지면서 네.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이 식사비 상한액이 3만 원이고 또 워낙에 적용 대상자가 많잖아요. 400만이라 네. 그러는데 네. 저는 이 김영란법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공무수행 사인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요식업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정식집 같은 경우에는 왜 한상 차림하면 육류하고 생선하고 전하고 갖가지 반찬들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반찬 수를 줄여서 단가를 3만 원에 맞추고 있고 또 일식집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워낙 고가이긴 한데 뭐 업종을 변경하거나 단품 메뉴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근데 고급 호텔은 어떡하죠? 짜장면만 팔아야 되는 건가요? 별다른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일시적인 매출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식업계에서는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뭔가 꼼수 부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적용 범위가 워낙에 크고 3만 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업소에서 미리 술을 사놓고 거기에 킵해뒀다가 네. 나중에 방문을 했을 때 킵해둔 술을 이용을 하고 식사값만 마련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단골 업소를 정해놓고 미리 선결제를 하고 3만 원씩 차감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고요. 네. 또 한 번에 먹은 거를 여러 번의 시차를 두고 나눠서 방문했던 것처럼 이렇게 영수증을 위조하는 그런 나눠서. 영수증, 허위 작성하는 그런 방법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고 업소의 장부를 조사하지 않는 한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많은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요식업계뿐만이 아니라 선물 풍속에도 변화가 좀 있다고요. 이번 추석이 김영란법의 모의고사였잖아요. 그 네. 성적표를 보면은 전체 매출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고가품보다는 이런 중저가 제품의 판매량이 늘었다 그래요. 예. 왜 기존의 백화점에 가보면 5만 원대 선물 세트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요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뭐 참기름이라든지 견과류, 커피 같은 생필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우, 굴비 같은 그런 고가품 대신에 미역, 다시마, 건어물 같은 네. 그런 중저가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요식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지금 우려가 되는 곳이 골프장과 한우 농가가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되고 있나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전까지 해서 골프장 부킹은 지금 줄을 섰는데 그 이후로는 예약이 툭 떨어져 있다 예. 그래요. 근데 왜 주말에 라운딩 하러 가서 그린피 보통 한 10만 원대는 나오고 한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한우 식당에서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한우를 수입고기로 대체한다던가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한우 산업이 뭐 1조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네. 전망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앞으로는 뭐 골프 비용이라든지 한우 같은 고가품 대신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출이라든지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네. 골프 비용이라든지 한우 값이 지금 선을 유지를 하고 또 김영란법의 3만 원, 5만 원 그 상한선이 변동이 되지 않으면 한우라든지 골프장 매출 감소에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네, 뭐 이런 우려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일단은 법을 집행을 하고 차후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일단 법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봐야겠죠. 네, 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 네. 우리 사회에 부정 청탁이라든지 금품 수수들이 만연돼 있고 어떤 한정된 재화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부정한 방법이 동원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적용 대상자가 400만이에요. 너무 네. 많아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한정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합헌이 났고요. 예. 그리고 뭐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사교의 범위와 관련해가지고 결혼식 피로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뭐 친구끼리는 어느 정도 선이면 적당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되게 애매한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시행은 하고 보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의 혼란이 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또 말씀하셨다시피 400만 명입니다. 제대로 단속이 될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법당국에서는 일단 강하게 단속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 인력이 김영란법만 단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경찰에서 나온 관련 매뉴얼을 보면은 서면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첨부하지 않으면 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이걸 요주의 인물을 하나 특정을 해가지고는 미행을 하고 어떤 도청이라든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증거자료로 입증이 될까 하는 부분이 의문이에요. 그리고 또 보상금, 포상금이 워낙에 거액이 걸려 있다 보니까 람파라치 학원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을 잡자고 다른 여타의 불법적인 방법들이 성행을 동원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쪼록 법의 취지대로 잘 분위기가 흘러가면 좋겠지만 보완점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환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될 것인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는 뭐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 것인지 저는 수년간 판례를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법조 일을 해온 사람이었지만은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는 또 이렇게 네.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400만 명이 적용이 되는데 이분들이 뭐 각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저처럼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판례가 나와서 정립이 될 때까지는 이런 혼란들이 아마 계속이 될 텐데 네. 적용 대상자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법 규정을 좀 더 앞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를 놓고도 좀 혼선이 있다고요. 어느 범위까지 처벌이 될지 이 부분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 같아요. 근데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리고 또 예.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그보다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은 돼 있는데 예.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 또 그다음에 사회 상규상 어느 정도까지는 봐줘야 되는 건지 어느 금액까지는 뭐 허용이 된다고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이 참 애매하고 어떤 판례가 정립이 되기까지는 계속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당분간은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완전히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지금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김영란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사흘을 앞두고 국회 분위기는 또 어떤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에서 적용이 제외된다는데 맞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국회의원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다만 부정청탁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의 민원 수령은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에서만 제외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국회의원도 당연히 직무상 뭐 접대를 받으면 처벌이 되고요. 근데 국정감사가 이제 김영란법 시행 이틀 전에 26일부터 3주간 진행이 되잖아요. 국회의원하고 피감기관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관계니까 당연히 식사비라든지 일체의 접대를 받으면 안 되겠죠. 예. 이거 관련해서 먼저 기존의 피감기관의 부담으로 진행이 되던 현장 국감이 없어졌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커피나 물 이외에 일체의 접대는 받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요. 이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좀 김영란법이 과연 득일지 실일지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우리 사회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적 자치, 도덕적인 기준에 맡겨야 될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수범자가 내가 어떤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런 관점에서 김영란법은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다만 일본의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이 정책이 돼서 어떤 부정부패가 많이 근절이 됐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데 일단 터닝포인트,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